1번 볼게. 자, 1번 어법상 틀린 건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도 모의고사 수능에서 확실하게 맞을 수 있게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어법이 3점이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맞아주는 게 이제 등급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찍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내신 때 열심히 했으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자, 1번 보시면 1번은 지금 앞에 The New Millennium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의 지금 문장이 나오고 있죠. 문장이 쭉 나오다가 이렇게 컴마 ing가 오면 이건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고 하면 원래 문장이었다라는 거, 글씨 분사로 만든 거지. 어쨌든 이 현재 분사든 분사도 동사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만들면서라고 했네요. A bridge to 뭐뭐에 대한 연결이고 이 bridge to는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 입장에서는 what이 올 수 있냐? 있지. 왜? what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무조건 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뒤가 불완전하다라는 게 우리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얘는 될까 안 될까? 1번? 1번? 되겠죠. 됩니다. 됐죠? 자, 2번. 자, 이 지금 정답이 2번인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왜냐면 이제 attribute라는 뜻 자체가 은근히 좀 헷갈리거든. 이제 귀속하다라는 뜻인데 보세요. 자, 우리가 뭘 보냐면 이 C에 대한 지금 목적어인 것 같아. 돌핀이 나오네 갑자기. 목적어 대절인 것 같아요. 돌핀 이 exhibit 보여주는데 정교한 특징을 보여준대. 이전에 귀속한 인간에게 귀속한 특징을 보여준대요. 뭐 인간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다 이건 것 같은데 지금 주어동사 지금 앞에 이 대절 명사절에 주어 왔고 동사 왔잖아. 그리고 이 이그시빗에 대한 목적어도 왔잖아. 이 정교한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게. 그럼 지금 사실 얘는 완전 함정이거든. 여기서 이미 끝났어. 여기에 그냥 이 어트리뷰트를 더블 써버리면 얘가 동사가 돼버리는데 여기 앞에 동사가 왔기 때문에 접속사 and 이런 거 없이 동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라 뭔가 내용사로 봤을 때 인간에게만 귀속되어지는 특징이니까 분사를 써서 형용사로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문장 구조상을 봤을 때. 근데 이 특징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귀속이 되어지는 그죠? 되어지는 특징이죠. 그럼 뭘로 바꿔야 돼? PP로 바꾸시면 되겠다. 됐죠? 오케이. 자, 4번은 정답은 그래서 지금 2번이고요. 3번. 자, 3번은 지금 are라고 동사가 왔네요. 자, 동사가 왔다라는 거는 수일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되냐면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알고 있다. 자, 얘도 지금 노 뒤에 대절인 것 같아. 자, 대절이면 뒤에 주어 동사 다시 오죠. 여기 돌핀, understand, 주어, 동사, 그지? syntax, semantics and other words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여기 동사가 왔네요. 근데 뒤를 and를 보세요. and가 왔으면 이 대절에 돌핀에 대한 두 번째 동사가 올 수 있겠죠. 그지? 그리고 얘네는 스스로 self recognition에 미러가 가능하더래. 자기 인지에 미러링 하는 게 가능하대. 똑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튼 자, 돌핀은 복수기 때문에 복수 동사 are 쓰는 거 맞을까요? 맞습니다. 병렬. 그래서 이렇게 밑줄 치고 선지 앞에 접속사가 오잖아. 그럼 무조건 병렬 구조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됐나요? 자, 4번. 자, they can identify. 그들은 식별하고 확인할 수 있대요. 같은 추상적인 물체를. 자, 얘도 주어 동사가 다 왔기 때문에 얘의 역할은 분사되겠다. 자,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주어. 그들이 뒤에 vision과 echolocation을 사용해서 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목적어가 있다라는 거는 현재 분사 들어갈 자리겠다. 그러니까 판단 이렇게 해야 돼. 앞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5번은 증거가 있다라고 해서 evidence 대절이 왔죠. 우리 이제 evidence라든지 또는 뭐 증거 또는 fact 이런 애들이 오고 대시 오면 얘 동격의 대절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격의 대절. 맞죠? 뒤에 완전한지 볼게요. 돌핀이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증거. 완전 문장입니다. 3형식으로. 됐나요? 맞습니다. 정답 그대로 2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보시면 어떤 문제점이 하나 나올 거고요. PS 구조거든.
해결책을 하나 줘요. 근데 이 해결책에 대한 견해까지 나와. 보통 이 해결책에 대한 견해까지는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이 해결책이 좋은 견해냐, 좋지 않은 견해냐까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까지 이따 인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뭐 정부에서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place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새로운 기술에 놓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기술을 굉장히 믿는다는 거지. 자, 뭐로써? The solution to every present. 모든 present and indeed 정말로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어떤 생태학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새로운 기술에다가 신이 믿음을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맹신해? 기술에 굉장히 의존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약간 어느 정도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근데 기술이라는 것은 이 vanishingly라는 게 이제 극히 적게라는 부사 표현입니다. 좀 어렵죠? 사라지게 이런 거 아닙니다. 거의 사라질 뜻이니까 극히 적게가 맞긴 하겠지. 기술은 극히 적게 가능성이 적다. unlikely, 뭐뭐할 가능성이 적대. 보상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야. 통제되지 않은 확장에 대해서. 뭐 인구와 소비 둘 다해.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적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예를 들면 it tends to become increasingly expensive.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술이라는 거는 점차적으로 비쌀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를 얘기해줬잖아.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전문화되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해결책이 되는 데는 좀 비싸다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이 노토리어스리는 악명 높게. 그 다음에 이제 전문화되고 기술적인 이런 악명화된 해결책은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비싸고 그 다음에 전문화되고 기술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악명 높게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든대. 그러니까 이 단어를 봐봐. 악명 높고 또 문제를 만들어. 아, 기술이 해결을 다 해줄 것 같지만 얘 또한 문제를 만들어내서 해결책이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기술인데 얘에 대한 의견이 어때? 마야 마마. 그럼 이 주제에는 그것까지 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뉘앙스까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자, 봐볼게요. 2번 볼까요? 리미트, 한계죠. 뭐에 의존하는 거에 한계냐면 기술에 의존하는 거에 한계래잖아. 그지? ecological problem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건데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은 이거였어. 근데 얘에 대한 의견이 마이너스라고 한계라고. 그대로 들어갔잖아.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전형적으로 PS 구조. 솔루션에 대한 의견까지 나와 있는 케이스다. 됐을까요? 이렇게 명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5번 같은 거 보면 이득이라고 했겠잖아. 뭐에 기술적 혁신의 이득이래.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환경적 sustainability, 지속성을. 아니죠?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구조가 많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PS 구조, 솔루션에 대한 어떤 의견까지 캐치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우리 이제 뭐 토론 같은 거 하다 보면은 A, B 의견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전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케이스야. 그러니까 뭐 A, B 대조라고 보면 볼 수 있는 구조고 토론을 했을 때 의견이 두 개로 나눠지더라.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목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가 의견이 어떻게 다르던지 간에 얘를 종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등장하는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본 단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gislation 하면 이제 법률이란 뜻입니다. 그죠? 자,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법률을 갖고 있대요. 자, 뭐와 관련된 법률인지 이제 봐야겠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야. In place for decades. 뭐 수십 년 동안. 자, even for century. 뭐 수세기 동안. 자, 이러한 법률이 regulate, 통제할 수 있대. practice, 어떤 관행, 관습들을. 예를 들면 이제 말 그대로 도살인 거죠. 또는 이제 동물 실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동물 보호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오겠네.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cruelty라고 하면 이제 잔인함, 잔인성이니까 그러니까 동물한테 가하는 어떤 도살 뭐 이런 거 실험에 대한 잔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일 수도 있대요. 여튼 그러하다. 그래서 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의견이 나눠지나 보다라고 이제 가는데 여기 나와 있지. 동물의 웰페어 관점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동물의 권한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고 나와. 자, A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래. 동물의 웰페어라는 게 seek, 동물의 웰페어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legal protection을 이제 증가시켜야 된다. 요렇게 다 쓰셔야 되죠. 자, 동물의 웰페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seek, 뭐를 추구하냐면 증가된 법적인 보호를 실제로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복지라는 이 개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냐면 증가된 legal protection이니까 법적인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한다라는 내용이고, 자, 근데 두 번째 사람 B는요, 동물의 right 권한이 advocate, 동물의 권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뒷내용을 또 주장하더래요. 약간 얘를 까네. 이 앞내용. 이 웰페어의 법률이라는 것은 does not go for enough,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제 여기 나와. 얘들아 이걸로 충분하지 않고 B 입장은 이래. 이렇게 가. 사실 근데 뒤에 알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제목이기 때문에. 이 동물과 관련된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이 나눠져라고 보시면 돼요. 뭐 웰페어를 강조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뭐 동물의 권리 권한 자체를 주장하는 입장이냐, 요걸 다 담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 알 수 있겠죠. 자, 하나씩 봐봅시다. 자, 1번. Why some animals? 왜 몇몇의 동물들이 deserve, 더 법률적인 보호를 받냐 다른 애들보다. 뭐 그런 내용은 안 나왔죠. The debate, 논쟁이래. Appropriateness of animal welfare legislation. 논의인데 적절성이래. 동물의 복지 legislation. 복지 법률이야. 말 그대로 법률, 법적 이런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의. 얘 어때요? 맞지 않나요? 그죠? 2번. 동물의 보호법이다. 과학적인 진보, 정치적 변화를 가지고 오는. 아니고 동물의 보호 법칙의 역할이다. 야생동물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야생동물 보호하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초점이 아니야. 논쟁이 초점이라고 했어. 맞지? A, B 나눠지는 거. 이해인데 어떻게 문화적 차이가 동물의 웰페어 법률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해. 아니죠? 의견 차이니까 반드시 2번으로 가셔야겠다. 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사실 들어요. 답 찾는 데 있어서는. 자, 4번 볼게요. 자, 4번 어법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금 부사가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제 부사가 밑줄 쳐져 있으면 형용사가 아닐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형용사는 이제 명사 수식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뭘 수식해? 그 외에는 다 부사가 수식한다라고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보호 자리가 아니라면 부사가 맞을 거야. 자, 지금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 명사가 오긴 하지만 뒤에 바로 동사가 오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occur이라는 동사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개인적인 관계 맥락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2번 관계부사 where이 왔는데, 자, 우리 where의 특징 3가지. 앞에 선행사 있습니다. 근데 다만 the place와 같이 아주 일반적인 선행사가 오면 생략이 가능을 합니다. 뒤에는 완전하고요. 추가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앞에 로케이션이 일단 있고요. 뒤에 완벽한지 볼게요. 그들은 worked with individual, 개인 또는 작은 그룹과 작업한다. 4명식으로 아주 완전한 문장, 패스. 자, 3번. 추가적으로 하고 바로 ing가 왔기 때문에 동명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동명사에 대한 주어를 찾아보세요. 선생님과 학생들을 어떤 러닝 커뮤니티로 모으는 것, 동명사구 주어네요. 자, 그것은 was 이러하다. 자, 동명사구 주어는 단수 취급합니다. 맞죠? 넘어가시고. 자, 4번. 자, 아까 이거 4번 첫 번째 1번 문제에서도 얘기했어요. 자, what의 가장 큰 특징은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앞에 명사가 없어요. 물론 동사 뒤에 오는 경우도 있어. 그건 뭐야? 이 what에 대한 동사에 대한 목적어일 때고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역할도 what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는 명사가 일단 없어. 근데 이걸 너네가 판단하는 걸 되게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외워. what은 관계대명사든 얘가 뭐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의문사든지 간에 상관없이 뒤에가 불완전하다라는 걸 상시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행사회가 없는 거고 동사 뒤에는 올 수 있는 거야. 목적으로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큰 힌트야. what은. 봐봐. 자,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to 부정사. 얘 가주어 진주어 같네. 알아차리는 것은. to 부정사잖아. 노트에 대한 목적어라고. 맞아 틀려? 맞아. 일단 올 수는 있어. 근데 뒤를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안전하다 했지. 뒤를 보세요. 뒤가 불안전해야 되는데 가까운 관계입니다.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가까운 관계. 주어. 동사 보이세요? 지속적으로 seen as essential. 필수적으로 보이더라. 완전해버려. 완전해버려. 그지? 접속사 that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자, 기억하세요. what 뒤에는 불완전을 외워주시는 게 훨씬 편하다. 정답 4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through 무엇을 통해서인데 쓰여진 material, 자료, 재료를 통해서니까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pp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료라는 것은 쓰여지는 대상일 테니까 과거분사를 수식해주다. 그래서 4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우리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지금 무관문인데 우리 이제 무관문 풀 때는 이제 크게 구조를 이렇게 잡아드리긴 해요. 무관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문장에서 혼자 튀는 무관한 문장이잖아. 자, 케이스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소재가 바뀌는 경우예요. 자, 소재가 바뀐다라는 거는 A라는 대상에서 얘기를 하다가 B로 가는 경우. 대소재가 바뀌는 거예요. 코끼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바람개비를 얘기해.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대소재 말고 세부 소재 전환 케이스가 있어. 이건 뭐냐면 내가 코끼리의 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코끼리의 발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 소재가 바뀌는 경우. 그럴 경우 이 바뀌는 이 부분에 들어간 문장이 무관한 문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뉘앙스 변경 케이스. 소재는 똑같은데 그 소재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견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되게 좋게 얘기하다가 마이너스로 꺾어. 자, 그 반대로 마이너스로 막 얘기하다가 혼자 갑자기 플러스로 얘기하는 이 부분. 혼자 튀어버리는 얘가 무관한 문장일 수도 있다. 자, 좀 더 어려운 경우는 뭐냐면 중립으로 가다가 플러스로 급격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 중립으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꺾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얘는 이 전 케이스보다는 이 변화를 알아차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얘가 뭐란 얘기야. 어쨌든 얘가 무관한 문장이다. 됐죠? 혼자 튀기 때문에.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 반복해서 보이는 단어가 있어. 그럼 얘가 뭐냐면 대소재야. approval 보이세요? approval 다 와 지금. 4번 빼고는 다 들어가 있고요. 이 approval이라는 뜻이 과도한 인정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 욕구 승인받고자 하는 이 욕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다른 소재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시고 아니면 이 인정 욕구에 대한 이 화자의 주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봐야 할 것 같아. 오케이. 자, 이 인정 욕구에 대한 search는 그것 자체에 챌린지 과제의 과업이 있대요. 형식적인 어떤 기간이 있는데 형성기가 있대. 아이들의 형성기. 뭐 청소년으로 가는 뭐 그런 기간이겠죠. 애들은 추구하는데 인정을 추구하더라. 누구로부터? 그것의 케어테이커라고 하면 돌봐주는 사람이니까 뭐 부모겠죠. 그러니까 막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런 욕구가 있대.
자, 그게 왜 드냐면 그들의 사랑의 secure, 보호 또는 이제 확보의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이제 어프로브에 대한 소재를 얘기했죠. 자, 1번 갈게요. 자, 그런데 자, 이 인정 욕구는 불건강하고 과도한 니드가 될 수 있대. 뭐에 대한? 인정 욕구에 대한. 만약에 개인이 불확실하다면 뭐에 대해서? 그나 그녀 자체의 independence, 독립에 대해서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과도한 인정 욕구 안 좋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야. 맞나요? 좋아요. 2번. 소재도 똑같고, 자, 소재는 그대로 썼고 얘는 마이너스 의견. 지속적인 search for approval. 이 인정받고자 하는 지속적인 search, 찾음은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더래. 자, 이거는 우리가 인정 욕구를 받고자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얘도 문제가 없겠다. 3번. 자, 이것은 물론 확장이래. 어떤 어린 시절의 패턴의 확장이다. 자, 어떤 패턴이냐면 개인들이 느낀다. 그나 그녀가 결코 받은 적이 없다. 충분한 어프로브 인정을. 또는 부모로부터. 이것도 결국은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이 과한 인정욕구가 왜 생기냐면 사랑받은 경험이 적어서 그래. 얘도 원인이니까 괜찮죠? 자, 4번. 자, 비록 사랑과 사랑받는 것, 타인에 의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아. 근데 뒤를 봐. 그것은 중요하며 the love of self, love of self가 자기애거든요. 자기애는 no less important래. 갑자기 자기애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소재가 동일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인정 욕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고 이게 왜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기애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앞에랑 봤을 때 뭐 러빙이라든지 러브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셀 수는 있다. 4번 가시면 돼요. 얘 굳이 따지자면 소재 변경입니다. 소재 전환. 되죠? 자, 찝찝하면 5번까지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해요. 5번에 똑같이 이 인정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5번이 맞고 5번은 맥락상 맞는 거고 4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 결과 그들은 learn to feel unworthy. 가치가 없다라는 거를 배우고 that they don't have the right to expect. 기대할 수 없대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든지 approval, 인정에 대한 그런 right가 없다라고 느끼더래요. 자, 얘는 어디에 연결되겠니? 어디 연결되겠어? 여기겠지.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4번을 건너뛰면 3과 5가 연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4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 소재 무관문은 보통 많이 안 틀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좀 알아두시면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거. 자, 6번을 봐보면요. 요거 나름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소재도 중요하고 이런 실험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순서 푸실 때 어떻게 푸시죠? 학생들마다 지금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주어진 단락은 정확히 읽으시고 얘 먼저 읽어. 그 다음에 A, B, C에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첫 문장 기준으로 일단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요즘 트렌드는 첫 단락이 딱 잡히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 특히 3학년들은. 그래서 그것보다도 뭐가 낫냐면 그 외에 제끼고 두 개 간에 이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걔를 먼저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 그게 더 안전합니다. 사실 요즘엔. 그리고 뭐 지시사라든지 아니면 대명사가 등장한다고 하면 얘를 언급하는 애가 앞에 있는가를 따져보시고 예를 들면 this 이런 애들 있죠? it, them 이런 애들 썼다라는 거는 앞에서 어떤 대상을 언급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상시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자, 동기라는 것은 소재는 일단 motivation이에요. 여기는 motivation은 has an extensive 어떤 광범위한 역사를 갖고 있대요. 뭐에 있어서? 어떤 학업적인 연구에 있어서. 오케이, 동기. 자, 몇몇의 초기에 어떤 워크가 있대요. 이 토픽에 대한 워크는 이 클라크 헐에 대한 사람에 의해서 실제로 발생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effort invested in accomplishing a goal, 노력인데요.
투자된 노력이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투자를 많이 했잖아. 그러면 그것이 증가된대. 증가시켜. 뭐를? 목표 달성을 증가시킨대. becomes more likely. 자, 이 as는 접속사고요. 다시 투자된 노력이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된 노력이 증가한대. 언제? 목표 달성이 more likely 하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질 때. 무슨 말이냐? 아, 목표에 다다래 라고 하면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영어가 4등급이었어. 근데 갑자기 2등급이 된 거야. 1등급이 4등급일 때보다 훨씬 가깝잖아. 이때 더 열심히 해. 그래서 니네가 점수가 더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을 열심히 더 하게 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야.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 보이잖아. 사실 안 되고 있는 과목을 더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1등급에 더 안정권으로 가까워져 있는 과목에 자꾸 투여를 더 하게 돼. 왜냐면 더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딱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케이. 첫 문장 기준으로 일단 바로 판단을 해볼 거예요. 자, 이러한 동기의 방법은 또한 can be seen, 보여줄 수 있대요. 일단 이해 안 돼. 왜? 이 방법이 일단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방법이 뭐 이걸 수 있겠지. 목표 도달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입 노력이 증가한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also 보이세요? 부사? 또한 보여진다래. 뭘 어디서 보여줘? 아직 한 번도 안 보여줬는데? 그죠? 아직 한 번도 예시가 안 나왔는데? 안 됩니다. 자, B. 예를 들면, 오케이? 예를 들면이라고 하면 이 목표 달성이 높아지면 투입 노력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된 예시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미러링이란 건 뭐야? 말 그대로 비춰서 본다는 얘기잖아. 이 홀에 이 사람이 어때? 이 사람이 뭐 실험을 했나 봐. G에 미러링 해보자면 소비자는 이렇게 가. 근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가능성이 좀 적지만 이 홀에 G와 관련된 실험이 먼저 와야 돼. 그래야지만 이 실험을 밀어보건대 소비자들도 이래라고 갈 수 있는 거야. 이걸 인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여기서 이제 깨달으시면 돼요. 자, 그 G에 대한 실험이 어디 나오냐? 여기 나와. 자, 비록 이 결론이라는 것이 was driven by G를 관찰함으로써 이끌어진대. 여기 이제 G에 대한 실험 여기 나오잖아. 이 결론은 뭐야? 이거지, 주어진 문장에. 목표 도달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입 노력이 증가된다라는 이 결론이 실제로 G를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었대. G가 어떤 G야? running a maze, 미로를 러닝하는. to achieve, 달성하기 위해서. food reward, 음식의 보상을 위해서. 실제로 G가 높은 속도를 증가시켰대요. 거리에 따라서. to food decrease. 음식에 대한 거리가 감소할수록 속도를 증가시켰대요. 음식이 여기 있는데 음식이 다 와가니까 속도를 더 내는 거야. 피치를 올리는 거지. 목표에 다 왔기 때문에. 맞나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똑같이 유용하다는 거야. 인간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 자, 그게 몇 번이야? B. 예를 들면 이 G와 관련된 케이스에서 미러링 해보건데 소비자는 누구야? 인간 아니야? 인간은 have been shown to accelerate. 말 그대로 뭐야? 가속화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뭐를? 커피 purchases를. 언제? As they approach, 접근했을 때 the end of 10th free loyalty card. 우리 10개 찍으면 공짜로 주잖아요. 거기에 다다랐을 때, 그 접근에 다다랐을 때 실제로 구매를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인간에 대한 예시 여기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C, B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A를 볼까요? 자, 그럼 이 A는 봐봐. 이러한 동기부여의 방법은 또한 보여줄 수 있어. 어떤 한 개인이 추가적인 노력을 넣었을 때 인간이 목표 달성이 높아졌을 때 투입 노력을 증가한다는 예시가 B에서 왔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된 또 다른 예시가 A에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이 가세요. 한 단락을 다 읽고 판단하면 더 헷갈려. 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올수록 헷갈린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A, B, C의 첫 문장 기준으로 일단 판단해 주시는 게 안전하겠다.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어법이네요, 또. 자, 하나씩 가겠습니다. 자, 1번. 자, where는 뭐뭐뭐라고요. 앞에 선행사 있고, 물론 the place와 같은 일반 선행사는 생략 가능하지만 뒤에 완전하다 기억하세요. 맞죠? 자, 2번. 대시 왔네. 어떤 대시인지 볼까? 자, 앞에 동사가 있으면요. 동사에 대한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로 분류해주시면 되고, 명사가 있으면 명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로 분류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는? 자, 접속사 뒤에는 완전,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이겠죠. 주어가 없다든지 목적어가 없다든지. 자, 예를 보시면 앞에 뭐가 있냐면 say가 있어요. 그지? 말하는 거잖아. say, 말하다. that, 주어동사. 그가 had lost, 그의 마인드를 잃었다. 완전한 문장 아닐까요? 맞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런 걸 헷갈려 하심. 자, 3번 앞에 when이라는 친구가 있고 pp가 왔다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주어 비동사 뭐 진행형이라고 하면 비동사 쓰고 ing 쓸 수 있잖아요. 얘를 생략할 수 있다. 들어보셨나요? 원래 전제 조건은 뒤에 주절의 주어와 얘가 같을 때긴 해요. 자, 얘 보시면 뒤에 he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건 뭘 것 같아? he. 시제를 봤을 때는 뭐 현재를 써봅시다. When he is pressed 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그가 뭔가 압박을 받았을 때 그는 afford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쳐봐. 그가 압박을 받는 상황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만 남은 거죠. 그러면 이제 압박을 만약에 받게 되면 사람이 받은 걸 수도 있으니까 offer any 또 다른 어떤 설명, 그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뭐 압박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근히 몰라. 이거 사실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거든요. 중학교 문법에서. 자, 4번 볼게요. 자, 이렇게 밑줄 치고 앞에 접속사가 오면 무조건 문법에서는 뭐라고 했어? 병렬 구조라고 했어. 자, 어디에 병렬인지는 문장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충동적인 행위라는 것은 뭐의 결과냐면 emotive build-up, 어떤 감정적인 빌드업의 결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스파크로서 우리 마음속에 스파크로서 등장을 한대. 여튼 주어에 대한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입니다. 자, behavior이라는 건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단수동사를 쓰시면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 5번은 부사가 왔는데 부사가 왔을 때는 혹시 형용사일 수도 있으니 보호 자리가 아닌지를 잘 따져보라고 했죠. 아니면 명사 수식이든지. 자, 그 결과는 폭넓게 depend upon mental maturity, 정신적 성숙도에 달려있대요. depend upon이라는 동사를 수식이니까 크게 부사 맞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법도 확신을 갖고 푸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 주제인데 말 그대로 주제니까 핵심 요지, 그 다음에 핵심 중심 내용을 파악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A라는 대상이 나올 거야. 근데 이 대상이 주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고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사고 패턴이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역할을 하냐. 그거에 초점을 두시면 되고요. 뭐 다른 내용의 반전은 없다라는 거. 자, 초반부 일단 잠깐 보시면 자, 인간의 본능이 돼. 뇌에서 이제 본능인데 어떤 사고 패턴을 형성하는 게 본능이래.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사고 패턴을 형성을 하더래. 근데 이런 신경 pathway, 길 또는 소위 사고의 강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우리가 만든다는 얘기야. To get through our daily activities. 또 우리가 뭐 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런 경로 같은 걸 만든대.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적 이미지를 만든대요. 자, 뭐에? 물의 흐름이지. 어떤 물이냐면 산을 따라서 내려가는 물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개념, 생각, 사고 패턴 또는 뉴럴 패스웨이 같은 것들이 어떤 건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비유로 설명을 해주나 봐. 좀 건너뛸게요. 사고 패턴. 왜냐면 여기 지금 이 단어가 지금 반복이 돼. 보이지? 뉴럴 패스웨이. 자, 봐봐. 멘탈 패스웨이 똑같은 거야. 계속 똑같은 소재를 얘기할 거야.
좀 내려가도 되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정신적 pathway를 만든대요. 근데 얘는 어떤 애들이냐면 influence 영향을 미치는데 how we interpret information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해석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면 이 뇌에서 생겨난 이 사고 패턴 같은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얘의 역할이 뭐야? 첫 번째, 정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영향을 미친대잖아. 그 이해됐죠? 자, what we see in the world around.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뭘 보는지, 우리가 무엇을 볼까? 이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how we respond.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의 반응 방식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대요. 됐죠? 자, 이러한 사고의 강의라는 것은 도와주는데 순서를 추출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기능인 거지. 순서 추출. 그 다음에 make quick decision. 빠른 의사 결정을 하게 해주고. 맞지? 그 다음에 create expertise. 전문성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해주더래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문성 형성까지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자, 그들은 도와주더라. 이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에는 순기능에 초점이 가 있네. 우리를 생존하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더라. 결론은 이런 사고의 흐름, 패턴, 필요해. 이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자, 주제 1번 외부의 영향의 효과래. 일상의 인지적 프로세스 있어. 일단 이거 아닌 것 같고 2번 결과인데 어떤 견고한 단단한 사고의 패턴의 결과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일단 사고 패턴 나왔고 이것의 결과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낳는데요. 이게 언뜻 그러할 것 같지만 여기 지금 아랫부분에 보시면 거의 다 이 사고 패턴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우리의 어떤 일하거나 사는 데 있어서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로 하고 있잖아. 맞지? 좀 2번이 조금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이 거기로만 한정 지은 것이 약간 찝찝해. 자, 구조화된 사고 패턴의 영향이래. 우리의 루틴 과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거 어때? 일상과 관련되어 있죠? 3번이 좀 더 낫겠지. 그죠? 사고 패턴의 반응입니다. 뭐에? 인지된 리미테이션 한계. 일상에서의. 아니고 뭐 한계 이런 얘기 안 했죠? 잠재력이다. 감정을 유발하는 사고. 일단 이런 거 안 나왔죠. 감정과 관련된.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의사결정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초점을 두면 3번이 좀 낫겠다. 라는 거. 자, 이거는 일단 제목인데 얘도 일단 핵심 요지를 파악을 하면 되긴 해. 근데 얘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must, should, 원형 이런 것들이 왔어.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주장이지. 무엇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주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얘네가 나온다고 하면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좀 비중을 실으셔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청소년과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좀 가시면 자,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있대. 그 다음에 미디어가 실제로 have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강조하기를 자, 이러한 상태를 강조했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의 competent 하면 이제 유능한의 뜻입니다. 유능하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사회적인 대상으로서의 이제 강조를 했대. 그러니까 좀 새로 이제 말 그대로 등장하는 그런 핵심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디지털 미디어에 강한. 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가 점차적으로 주장하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이제 이끌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견해라고 하면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어떤 젊은 세대의 어떤 새로운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이제 must가 여기 나와요. 자, not only A but also B. 우리는 반드시니까 확실한 주장입니다. 봐야 된다. 우리 청소년들을 합법적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자로서 봐야 된대.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존재를 좀 봐야 된다는 거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 또 must가 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정도 해야 되지만 인지해야 된다. 뭐를? 그들을 잠재적인 혁신가로서도 봐야 된다. 아무래도 소셜미디어를 훨씬 더 잘 다루니까. 그 다음에 drivers of new media change. 새로운 미디어 체인저의 드라이버. 말 그대로 이끄는 사람이죠. 동기, 요인들. 이런 걸로써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현 사회에 이런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에서는 주도자를 청소년으로 봐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봤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이겠죠, 정답. youth, empowered, 말 그대로 권한이 주어진 부여된 youth, 청소년들이다. 그래서 shifting dynamics, 어떤 이제 역학이 이동했다. 디지털 에이지로 실제로 이제 이동한 케이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뭔가 권한을 부여받았다 정도니까 2번 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다시 어법. 자, 지금 1번은 형용사니까 1번 보세요. 자, 여기 뭐 this guideline lay down 동사 no proper appearance for upright members of ancient forest 라고 해서 문장이 하나 왔네. 그리고 나서 acceptable forms of behavior. 지금 얘가 지금 보면은 lay down에 대한 목적어인 것 같거든. 두 번째 목적어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행동의 형태. 이 forms가 얘 왜 낸 것 같냐면 forms라고 하면 요거 동사로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낸 것 같아. 이 동사 아니고 형태고 형태니까 명사일 거 아니야? 그래서 형용사가 꾸민다를 인지하실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2번. 자, 얘는 지금 s가 붙었다라는 건 수일치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The root, 자, 그 뿌리가 펼쳐진대요. 고르게 이 방향으로. 그리고 도달한다. 자, 이미 틀렸지? 복수동사 틀렸습니다. 2번 정답. 쉬웠네. 자, 3번. 자, 3번은 앞에 so that이 있어. so that은 우리 접속사죠. 뭐뭐 하도록. 그러면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다시 와야 돼요. 그 자리에 지금 what이 올 수 있냐? 있지. 왜? what은 무조건 명사 역할하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so that 뒤에 what you see now가 주어 동사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자, 4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해. 4번이 지금 보시면 일단 이 문장 자체가 only가 앞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도치가 됩니다. Only when you get to the top. 네가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만. 자, only 부사거가 오면 도치를 하면서 일반 동사를 뒤로 빼주고 주어를 쓰고 조동사를 이렇게 쓰죠. 그때만이 너는 볼 수 있다. 대칭적인 어떤 수관을 볼 수 있대요. 식물의 수관. 근데 이 수관이라는 거는 강한 어떤 브랜치 나무 가지로부터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PP입니다. PP. 수관 수식. 그래서 형용사로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5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멘트 굽었다라는 뜻인데 굽다.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었겠다. 이 다운로드가 아래로라는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약간만 아래쪽으로 굽은 그런 형태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니까요. 얘는 맞겠습니다. 그래서 2번 수일치로 가시면 되겠다. 사실 수일치가 제일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자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뭐 관계대명사, 관계사. 자, 11번 볼게. 자, 이게 흐름 무관인데 이게 좀 소재가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여튼 봐봅시다. 뭐 무관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재가 뭐 아예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뉘앙스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크게 봤을 때는. 자, 하이데거는 기술을 bringing forth,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가다니까 전진이야, 전진. 전진하는 걸로 이제 인지를 했대.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감이니까 기술이라는 건 사실 발전이다라는 의미를 이제 인지했다는 거겠죠. 자, something that, 즉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자,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 충분히 흥미롭게도 저 라틴 컨비네이션 프로와 듀스라는 것의 이제 결합체 는 자, 또한 refer to 뭐로 언급하냐면 something that can be called bringing forth 말 그대로 앞으로 전진이라고 불리는 것을 의미하더라. 여기 앞에 프로듀스 나왔잖아. 그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프로듀스라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bringing forth 말 그대로 앞으로 전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지. 괜찮죠? 여기 연결이 되니까 알리시면 되고. 자, 기술 그대로 나왔네요. 소재 그대로 받았죠. 그러니까 완전 뒤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소재가 일치하고 맥락이 일치할 수 있겠죠. 자, 얘는 깊게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자, 얘 좀 잘 받을게. 뒤에랑 연결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지식의 생성과 그래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이랑 관련이 있고 지식의 생성과도 관련이 있다. 괜찮겠죠? 그리고 따라서 인식론과도 관련이 있다. 물론 이 인식론이 뭔지는 몰랐겠지만 지식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앞 내용과 무관한 내용은 아니잖아. 맞지? 자, 이것이 만약에 얘가 맞으면 3번이 잔류해야 된다면 이 앞의 내용이겠죠? 지식의 생성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인식론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거 우리 생각을 해야 돼.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3번 뒤에 문장에는 이것 때문에 더 그래. 해명이 와야 되거든. 자, 이것도 단어 좀 어렵죠? 교육의 기술 때문만은 아니래. used in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기술이 되게 좋아지면서 뭐 선생님 입장에서도 뭔가 자료를 만드는데 좀 쉬워지고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기기를 쓰니까 좀 이제 좋아졌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것이 bring them 그들에게 도구를 갖다 줬다. 어떤 교육학적 영역에 있어서의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다 줬다. 라는 것만 때문은 아니래. 그것만 때문은 아니라는 건 뭐야? 다른 이유가 있다 이거지. 자, 얘 잠깐 건너뛰고 4번 건너뛰고 5번 잠깐 보면 also 보이지? also는 사실 엄청 큰 힌트야, 부사가. 얘는 이 앞과의 연결을 시그널을 주는 애거든. 그리고 뒤에 또한 연결되어 있더라고 해. 그럼 이거 우리 어디서 봤지? 지금 여기서 봤잖아. 어디 갔니? 여기. 여기요. 그죠? connected to. connected to랑 관련이 있죠. 앞부분이랑 관련이 있잖아.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사실 이것은 또한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기술의 비판,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사용 이런 것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슨 더 깊은 자, 이 단어 중요합니다. 통찰력, 기술 프로세스의 통찰력과도 관련이 있다. 그지? 우리가 세상을 알게끔 도와주는 과정.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이 좋아져서 우리가 이제 배움이나 학습에 있어서 효용이 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뭔가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기술적 과정에 깊은 통찰과도 이게 관련이 있을 수 있대. 그러면 이 3번 뒤에 붙을 수 있는 게 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럼 이제 4번이 왜 아닌지 봐보면 근데 4번을 고르기가 좀 어려웠던 게 4번도 뭐 기술적 도구라고 해서 그대로 단어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단 말이야. 그 고르기가 엄청 어려웠다는 거지. 근데 뒤를 보시면 소재는 그대로 썼는데 뒤에 다른 내용을 얘기해. 세부 소재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얘. 우리 이제 A에서 B로 바뀌는 케이스 있고 A-A에서 A-B로 바뀌는 케이스가 있다 했지. 굳이 따지자면 이 케이스야. 교육에서의 기술의 사용은 때때로 이끌 수 있는데 혼란을 갖고 올 수 있대요. 갑자기. Due to the complexity of knowledge.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지식의 복잡성 때문에. 아니 이거 이제 기술 때문에 유용해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만 좋은 게 아니라 뒤에 다른 것도 좋은 거 있다 막 이런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혼란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으로 가셔야겠죠. 사실 뭐 이 세부 소재에 바뀐 것도 볼 수 있는데 뭐 뉘앙스의 전환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앞부분과 소재를 같게 갖고 앞부분에서는 기술 때문에 좀 효용이 좋아졌다 플러스면 뒤에서는 좀 복잡해서 안 좋다니까 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 어쨌든 왜 4번인지 아시겠죠? 좀 소재가 어려우실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제 무관문 푸실 때 내가 이제 4번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면 이 얘를 중간에 놓고 얘네 둘이를 연관시켰어야 돼.
얘네 둘이 연관시키고 얘네 둘이가 자연스러운가?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글의 순서로 적절한 거를 한번 봐보래요. 순서. 자, 순서. 자, 순서 추천 방법은 얘 정확히 읽고 A 첫 문장, B 첫 문장, C 첫 문장 기준으로 일단 판단. 자, 여기서 첫 번째 단락을 찾기가 어렵다면 인과관계. 나머지 애들끼리의 인과관계라도 먼저 묶어놓자. 그 다음에 첫 단락을 꽂아보자. 자, 팬 에디터라는 사람들이 있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팬인데 편집자인가 봐. 종종 참고하는데 스페셜리스트 소스, 어떤 스페셜리스트 소스니까 말 그대로 뭐 스페셜리스트 원천 또는 뭐 출처 같은 거네. 전문 출처 같은 거를 이제 참고한대요. 근데 왜 참고하냐면 목적이 있어. Track down information about their media interest. 그들의 뭐 미디어와 관련된 자신의 어떤 흥미들에 대해서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참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누군가의 팬이야? 그럼 그 사람과 관련된 뭐 동영상, 사진 뭐 이런 거 다 수집할 거 아니야. 수집해서 뭐 편집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여튼 그런 걸 참조한대요. A. 자, pay well the sources. pay well는 뭐야? 돈이 지불된 소스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유료화된 소스거든. 유료화된 출처는 예를 들면 종종 컨텐츠를 차단한대. 그리고 링크라서 이제 링크가 끊어지는 현상. 이거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그지? 방해할 수 있다. 이건 알 거 아니야. 이 팬 에디터의 능력, 정보를 찾고자 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대. 일단 얘는 무슨 내용이야? 마이너스 내용이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이라고 했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어진 문장에는 뭐 여기와 관련해서 이 출처를 찾는데 이게 뭐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보이지 않죠. 근데 A번에서는 이 유료화된 소스라는 것이 차단할 수 있고 방해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확실히 부정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선 전혀 부정적인 뉘앙스가 띄지 않았는데 얘를 갖다 붙이기는 좀 어색하다는 거지. 왜 얘가 안 되는지 알겠어요? 자, B번 볼게요. 자, 이러한 작업물들은 authoritativ하게 여겨진대요. 이 authoritativ는 뭡니까? 권위 있는 것이야. 권위가 있는. 말 그대로. 이러한 작업물들은 권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뭐 그들의 정확성에 대한 평판 때문에. 일단 여기 지시사라는 힌트가 큰 왔네요. 뭐 그들의 작업물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그 작업물일 수 있겠지. 얘네가 찾아서 만들어낸 그런 에디터들. 얘 안 된다고 보기가 어렵네요. 그죠?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후보로 두겠습니다. 자, C.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은, 자, 얘도 여기서 이미 판단이 난다. 자발적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협업이라고 했어. 이러한 협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돼? 협업이 와야 돼. 이러한 협업이 와야 돼. 근데 여기 무슨 협업에 대한 내용이 왔냐고. 첫 문장에, 주어진 문장에 누구랑 도움 주고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 없잖아. B부터 가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일단 50%를 이미 줄인 거다. 사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협업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B 바로 위에 봐봐. 팬 에디터들은 종종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지만 걔네는 단어를 갖다 그대로 써. 협업을 한다. 타인과 협업을 한대잖아. 맞지? 여기 바로 연결 아니야? 뭐야? BC. 얘네들 무조건 세트야. 정답 이렇게 바로 가면 됐지. 그리고 정확히 확인을 해보자면 아까 분명히 A 앞에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 C번 끝에 보면 팬 에디터들은 흔하게 직면하는데 심각한 핵심 정보 장벽을 직면한대. 이 장벽 마이너스잖아. 그 장벽이 이런 애들이 있는 거지. 컨텐츠, 유료 컨텐츠. 그 다음에 이런 애들. 바로 연결되지? 아, 그러면 여기 왔겠구나. 확신 딱 얻고 3번 가시면 되겠다. 됐죠? 순서는 이렇게 푸는 걸 그냥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준으로 판단해보고 확신 없으면
이렇게 유기적 관계를 먼저 묶어놓는다. 얘도 지금 이렇게 먼저 묶었잖아, 우리가. 그것만 해도 사실 정답은 거의 다 나온 거지. 얘는 심지어 BC 붙은 게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A 판단할 필요도 사실 없었던 거지. 뭐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한 번 더 확인해주면 좋겠지만, 자, 그렇게 유형별로 연습을 합시다.